지난번에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유리수라고 주장하는 무한소수가 있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444444 무한소수인데 왜 유리수라고 하는지 좀 살펴보죠. 0.4444를 4.4444로 10배를 했네요. 10x 한 칸 올라가서 4.4444가 되겠죠. 거기에서 x 0.4444를 뺐습니다. 그러면은 우변에는 4만 남고 좌변에는 9x가 남겠죠. 그래서 x가 9를 이항시키면은 9분의 4. 분수네요. 분수네요. 분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유리수죠, 유리수. 무한소수가 유리수네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리수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무한소수가 유리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라고 하네요. 유리수. 무한소수 중에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눠지는데, 무한소수가 모두 다 유리수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유리수라는 거죠.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그냥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유리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소수도 잘 생각해 보면은 좀 복잡하네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에서도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를 다시 생각해 보니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이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유리수가 아니네요. 순환소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순환소수는 무한소수 중에서 일정한 숫자 배열이 반복되는 소수. 여기 예를 한번 보면은 순환소수는 일정한 숫자들이 여기서는 1, 2, 1, 2, 1, 2, 1, 2가 계속 반복되죠. 일정한 숫자 배열이 반복되는 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하고, 그 반복되는 요 수가 순환마디라고 합니다. 1, 2가 순환마디죠. 그 다음에 순환소수를 3.4, 1, 2, 1, 2, 1, 2 이렇게 표시할 수는 없죠. 끝이 없으니까 점점점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의 양 끝에 이렇게 양 끝에 점을 찍어서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순환소수의 표현은 순환마디 양 끝 숫자 위에 점을 찍어서 반복 부분을 알린다는 겁니다. 0.754 754 이게 754가 반복된다면은 7과 4 위에 점을 찍어서 754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다시 써보면은 0.754 위에 이렇게 점을 찍으면 754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순환소수를 x로 놓고 0.242424 이건 배웠죠? 순환소수 표현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0.242424를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반복되는 부분을
소수점 아래에다가 배치하죠. 두 번째 반복되는 부분을 소수점 아래에 배치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반복하는 부분은 소수점 위로 올라오겠죠. 두 번째 반복부터 소수점 아래에 배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복하는 부분을 소수점 아래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빼주면 이 소수점 아래의 모든 부분이 다 없어지겠죠? 뺐으니까. 그러면 남는 부분은 소수점 위에 있는 숫자만 남게 됩니다. 이쪽도 100x에서 x를 빼니까 99x만 남겠죠. 그래서 x의 개수 99를 이항을 해서 표현하면은 x는 99분의 24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약분하는 거는 자유롭게 약분하면 되니까 어쨌든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 하나를 알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공식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식만 설명드리면 반복되는 부분, 자 이렇게 순환소수를 쓴다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이 B, C, D인데 그 반복되는 부분만큼 9를 쓰는 거예요. 순환마디 숫자 3개, 반복되는 부분이 순환마디가 3개죠. 그래서 3개, 9를 3개를 씁니다. 그리고 분자는 전체, 요 숫자 전체를 소수점 없이 이렇게 다 쓰고 그 다음에 반복되지 않는 부분을 뺍니다. 이렇게 하면은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순환마디가 1.234 순환마디가 3, 4인 경우 이거는 소수 첫째 자리부터 순환하지 않죠? 이런 경우도 한번 공식으로 바꿔보죠. 순환마디 개수만큼 분모에 9를 씁니다. 그리고 2번에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하지 않는 숫자의 개수만큼 0을 쓴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수점 아래에서 여기 2는 순환하지 않잖아요. 3, 4는 순환하는 두 개를 9로 써서 99를 썼고 순환하지 않는 요 2만큼 0을 쓰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990이 되고 분자는 전체 1, 2, 3, 4 소수점과 관계없이 전체 숫자를 다 쓴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부분 1, 2를 이렇게 빼주는 것을 분자로 놓게 되면은 이것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빼주고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 주면 되겠죠? 어쨌든 분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좀 번거롭죠. 계산을 해야 되니까 번거로운데 실제로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분수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네요. 순환소수의 계산은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계속 끝없이 가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순환소수를 계산을 하려면 분수로 바꾼 후에 고정시켜 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대로 순환소수에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무한소수 중에 지금 우리는 순환소수를 얘기하는 거죠.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의 판별법은 전에도 얘기는 했지만 다시 얘기를 하면은 분수를 기하분수로 만든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으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유한소수로 바꿀 수가 있고, 분모의 소인수가 2, 5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순환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바꿔지겠죠. 이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학년 때 유리수를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유리수가 더 있었네요. 이것으로 유리수 전체를 알았습니다. 3학년 때는 유리수가 아닌 수를 또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유리수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